단단한 바위층을 수직으로 뚫은 금광. 금은 안반층에 숨어 있다. 지하 112m 지점. 들어온 입구는 하나지만 안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미로처럼 복잡하게 나 있는 4개의 갱도. 평범한 굴처럼 보이지만 이 속엔 금이 숨겨져 있다. 덩어리가 아닌 작은 입자로 이루어진 황금.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다. 벽면 곳곳에서 반짝이는 물체. 이것이 바로 황금이다. 금광석은 여러 과정을 거쳐 채취된다. 먼저 안반층을 수직으로 내려간 후 다시 수평으로 갱도를 만든다. 금맥을 찾아 구멍을 뚫고 활파를 하는데 여기서 나온 금광석을 채광해 재련을 하는 것이다. 금광석을 채광하려 갱도로 들어서는 광부. 광선용으로 개조된 불도저를 앞뒤로 움직여 전날 발파된 금광석을 광차에 담는다. 위험하고 외로운 작업. 돌먼지와 습기로 가득한 지하에서 하루 종일 금을 캐낸 광부들. 그 땀의 결과인 금광석은 한 차가 채워질 때마다 지상으로 올라간다. 한편 갱도를 돌며 금맥을 찾아다니는 남자. 금에 인생을 바친 이경형 씨다. 화강암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 매우로 올라오는 게 마그마예요. 근데 마그마가 올라왔다가 식어가는 과정 속에서 금은, 동년, 여러 가지 비철 금속을 다 끌고 올라온 거라. 그 중에서 금이 많으면 금광이 되는 거고. 금맥의 특징은 흰색을 많이 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석영맥이다.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 석영맥이고 이것을 금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영맥인 금맥이 다른 암석층과 확연히 구별된다. 맥이 이렇게 누웠다 그래갖고 누운 맥. 이제 가루로 누워있는 보기 드문 형태의 금맥. 석영맥 안에 검은 띠가 있으면 더욱 좋다. 이상합니다. 진짜 노다지라는 것이 이걸 갖다가 노다지라고 하는 거죠. 금줄기가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하게 이게 일지 금맥. 금으로만 일지란 말이에요. 흰색 석영맥 안에 숨은 검은 띠는 특히 금 함량이 높은 부분으로 납성분 때문에 검은색을 띈다. 금맥을 찾는 도중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이경형 씨. 금 채광장 위쪽에 위치한 또 다른 갱으로 안내했다. 인적이 없는 듯 칸막이가 쳐진 곳. 자, 이게 외종 시대 때,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그때 우리 인부들이 캤던 이 옛날 굴입니다. 이게 산 꼭대기에서부터 32m 하부로 내려와 있는 지점이에요. 전쟁 자금을 위해 금 채취에 열을 올린 일본인데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 곧 자본욕의 상징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든 중국이든 광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징병도 보내지 마라. 1915년 조선 광업령을 선포한 일제는 320만 톤이 넘는 금을 무차별적으로 약탈했다. 또한 조선의 젊은 인력을 강제로 동원, 광산 노동자로 착취했다. 전국이 사주가 몇 천 군데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 모든 금강들이 개발도 됐고 온 산이 다 벌컥 뒤집어졌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지금 금맥이 끼어 들어와 있는 것이 이게 보입니다. 이렇게 석영맥 보이죠? 꾀담한 금맥. 금을 캐던 흔적은 아직 남아 있었다. 징하고 오한마 다 수작업으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누군가 인공적으로 검은색을 칠한 갱도 내부. 여기에는 비밀이 있었다. 이 금맥을 혹시 다른 사람들이 찾을까봐 이것을 갖다 은폐하기 위해서 해방이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는 자기네들이 돌아와 온 다음에 다시 광산을 하겠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소나무 내지 송진 같은 것들을 해갖고 태워가지고 굴을 꽁깨 거슬려 놓은 거예요. 금맥을 못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방만 되게 되면 돌아와서 자기네들이 광산을 하겠다 하는. 금에 대한 탐욕은 이토록 검고 검었다. 한몸 움직이기도 힘든 좁은 갱도. 다 손으로 운반들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일이 여기는 깔려 있지가 않아요. 당시 금광 노동자들은 무거운 돌지게를 진 채 눈물로 이곳을 오가스리다. 갱도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인 막장으로 모여드는 작업자들. 그럼 또 봐서 반팔라 그런다고. 단단한 바위와 싸울 무기는 사람 키만한 쇠막대를 박은 차감기다. 막대 끝에서 물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강한 압력으로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기계. 안개처럼 퍼지는 돌가루 속 광부들은 위험한 작업을 이어간다. 경도가 높은 석영층이기 때문에 더욱 단단한 금맥. 좀처럼 뚫리지 않는 철옹성 같다. 하루에 한 80분형 이상 뚫어야 된다고. 80분형. 단단한 암석 때문에 기계도 고장나기 일쑤다. 이럴 때면 배로 힘이 붙인다. 금맥 가운데 끼어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차감기. 망치의 힘을 빌리고서야 작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금맥을 뚫는 진동은 온몸에 고스란히 전해져 오고 30분만 해도 힘이 빠질 정도다. 다리의 힘을 잠시나마 빌려본다. 허리 아파요. 허리 아프다고. 기계 진동. 네, 기계 물리 정도가 많아가지고. 벽 곳곳에 나 있는 구멍. 금맥의 방향에 따라 구멍이 나 있다. 겨우 한숨 돌리는 작업자. 막장하는 더위와 습기로 인해 휴식하는 순간조차 답답하다. 아우 더워. 습기 제거용 난로 위에 고구마를 구워 먹는 건 광부들만의 특권. 금광 광부들의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고구마. 그 속도 황금빛이다. 배고파가지고 맛있어. 본격적인 발파 준비. 폭약에 뇌관을 연결한 후 구멍에 폭약을 넣는다.
들어가는 폭약은 한 구멍에 총 4개. 옛날과 달리 폭약을 전선으로 연결한 전기 발파 방식이다. 따라라라 하면 터지지 이게. 똑같이 터지는 건 아니고 똑같이 터지는 것 같아도 단계별로 터진다고 단계별로 다. 왜요? 그래야지 이거 나가지 않는 그렇지만 안 나가는데. 발파는 예나 지금이나 극도로 위험한 작업. 내가 한 30년 되는데 횟수로 한 4-5번 죽을 뻔했어. 이거 말고 도화선 발파 있어. 도화선 발파 불 달다가 간절해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죽을 뻔했어. 늘 두렵지만 그런 두려움이 그를 누구보다 철저한 프로로 만들었다. 전선을 연결한 구리선을 갱도 밖으로 빼내는 작업자. 안전지대까지 나오면 전선을 스위치에 연결한다. 발파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막았어요? 네? 헐거 크게 나요. 막았어. 발파! 발파! 예상치 못한 상황. 스파크가 발생하며 발파는 실패했다. 어디 합사해야 된다고. 확인을 위해 갱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어떤 위험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 숨소리 하나도 조심스럽다. 끊어진 전선을 연결한 후 다시 발파를 시도했다. 불칠 좋다요. 아니 되는 거 그렇게 하나 연결 안 해놔갖고 그냥. 이거 막혀야 되잖아 지금. 발파 소리 좋다고요.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방국보다는 방국 부는 소리가 푸동하잖아. 광석이 많이 나온다고요. 많이. 발파한 다음에는 한시라도 빨리 지상으로 올라가야 한다. 발판에 이렇게 나가지고 거기 그 뻗었으니 그뭐 문지가 팍 나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알아가면. 오늘 채광한 금맥에서 노다지라 불릴 만한 돌이 발견됐다. 이거는 지금까지 발견된 맥 중에서 노다지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고품위의 금맥이에요. 이거는 평생을 갖다가 살아도 저런 걸 보기가 힘든 거죠. 금 입자가 표면에 뚜렷이 보이는 금강석. 금 함량이 다른 광석에 비해 2~3배는 높다. 시간이 날 때마다 금광 주변을 등산하는 직원들. 노두 조사를 하기 위함이다. 금맥이 지하가 아닌 지표로 일부 나와 있는 것을 노두로 안다. 맥이 형성돼 있는 연장선입니다. 이게. 모습을 드러낸 금맥. 전문가들은 색깔은 물론 냄새만 맡아도 금맥을 알아본다. 이게 보통들 되면 황 냄새가 이렇게 나요. 왜요? 그게 이제 금속들이 가지고 있는 황동석, 황철석 또 이런 황기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보통 광물들 가운데는 여기는 광물들이 보일 거예요. 자세히 보면 금속 물질이 반짝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속에는 지금 금, 은, 동, 연 이거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확인한 저 밑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남북맥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광을 하는 것도 이 맥의 방향을 쫓아가지고 채광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간 산속에서 노두 조사를 해 만든 금맥 지도.
금맥의 두께나 방향이 모두 그려져 있어 이경영 씨에겐 보물지도나 마찬가지다. 흔히 발에 채이는 돌덩이도 그들은 함부로 하지 않았다. 금을 품은 그 참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발파 후 다음 날 아침, 최강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낙석 위험이 있는 돌을 제거하는 일. 발파 후라 벽과 천장의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다. 언제 돌이 떨어져 작업자를 다치게 할지 모른다. 큰 돌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이다. 범인 색출하듯 천장 곳곳을 두드려 구석을 찾는다.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돌이 많다. 이런 건 맞아 올라가. 네달 되겠네. 1m가 넘는 낙석.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 금속 광이라는 건 이 자체가 위험하다니까. 이 광은 아연광 같으면은 광석이 아연광은 이 철광이 있잖아요. 저 연화 있는 거. 그거는 동발이 없어요. 무동발이야. 광석만 있으면 절대 떨어지질 않는다고. 근데 이 금속광은 맥을 따라 들어가잖아요. 맥. 이 맥이라는 것은 맥 자체, 금맥이란 볼미 자체가 별따로 붙어 있다니까. 옆에는 생방이 있고 그 맥이 북락이 되는 수가 있다니까. 위험하다니까. 천장과 벽면이 서로 다른 암석. 이럴 경우 자칫 붕괴의 위험도 있다. 갱도를 찾은 이경형 씨. 그날 발파된 금강석의 샘플을 채취한다. 구석. 한 발파에서 품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다음에는 맥폭이 커질 것이냐 작아질 것이냐, 이게 하루하루가 경이로운 거지요. 또다시 지하에서 하루를 시작한 광부들. 전날 발파해둔 금강석을 바삐 실어 나르는데 직접 불도저를 조절하는 작업자. 제 아무리 기계의 손을 빌린다 해도 방심할 수 없다. 금광일은 늘 살얼음판을 걷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갑자기 작업자의 얼굴을 향해 날아온 돌파편. 눈 주변을 맞은 듯한데 괜찮아요? 단단하다 못해 날카롭기까지 한 돌덩이. 작은 상처로 끝난 것이 천만다행이다. 항시 오면 이제 장면을. 떨어지지 않아, 그지? 먹고 살라고 그러지. 먹고 살라고. 남들이 다 피하는 일. 그러나 그것은 곧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주었다. 광부들의 땀으로 캐낸 금강석. 지금 모습은 그저 볼품없는 돌덩이지만 이 금강석은 곧 진짜 황금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가득 쌓인 금강석을 밖으로 옮기는 작업자들. 큰 체에 금강석 덩어리를 걸러준다. 다른 돌에 비해 무게가 많이 나가 내려놓기도 힘든 금강석. 게다가 물과 섞여 굳어져 있기 일쑤다. 바닥에 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 돌을 고압 호스로 일일이 털어준다. 걸러지지 않은 큰 바위들은 일일이 손으로 깨줘야 한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계속되는 망치질. 금강석은 무쇠처럼 단단하다. 금돌은 금돌이라고요. 안 깨져. 깨져야 되는데 안 깨져. 돌 속에 석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금강석은 이어서 초대형 분쇄기로 들어간다. 자갈 크기로 분쇄되는 금강석. 여러 번의 분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잘게 잘릴수록 금을 추출하기 좋다. 늘 분쇄기 앞을 지키는 한 사람. 분쇄기 입구가 막힐 때마다 일일이 손으로 뚫어준다. 하루 종일 단단한 돌과 씨름하는 게 고되지만 보람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이 많이 생산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광산에서 이래가지고 많이 나온다면 또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겠죠. 대면으로서도 뿌듯한 면도 있고. 금은 이들에게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잘게 쪼개진 금강석은 금을 추출하기 위해 선광장으로 간다. 선광이란 광석에 씨약을 섞어 금속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인데 다양한 씨약을 금강석 가루에 넣으면 금속 성분이 거품에 흡착돼 물 위로 떠오른다. 이것이 바로 금, 은, 동 등의 금속 가루다. 성광을 끝낸 가루는 필터 프레스라는 기계에서 수분기와 소금기를 없앤 후 모아지는데 이 금속 가루를 정광이라 한다. 금속의 덩어리들. 이거는 금정광, 금이 많기 때문에. 금광석 부피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농축된 가루. 가까이 보면 촘촘하게 반짝이는 금 입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모은 금 정광이 바깥 구경을 하는 날. 이는 곧바로 재련소로 향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금 생산량은 40여 톤. 그마저도 대부분 원광석을 수입해서 재련하는 상황이다. 국내 금광에서 직접 해내 만든 금은 극히 드물고 귀하다. 한편 금 함량이 높은 정광은 금광에서 직접 재련하기도 한다. 금을 뽑아내려면 다양한 약품을 넣어야 하는데 붕사와 가성소다는 물론 밀가루까지 정광과 섞는다. 도가니를 화로에 넣어준 다음 할 일이 있다. 소금을 표면에 덮는 것. 역할을 물어봤지만은 소금도 이렇게 두툼히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광석이 은이든 연이든 광석이 튀어 올라가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이에요. 달궈진 화로. 금속들이 녹아갖고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만들어지죠.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속에는 금은 동연 이것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의
금속으로 이제 탄생이 되는 겁니다. 밤이 되도록 계속되는 재련 작업. 뜨거운 열기에 금을 비롯한 금속들은 서서히 한 몸이 되어간다. 금 재련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일. 수시로 뚜껑을 열어 도가니를 살피는 작업자. 도가니 속을 저어줘야 한다. 중간에 한 번씩 저어주면은 용해되는 시간이 빠르니까요. 멀리 서 있어도 데일 듯한 열기. 그러나 아이처럼 계속 돌봐줘야 좋은 금이 탄생한다. 뜨거운 금물과 한마음이 된 작업자. 금을 만들어내는 일은 나를 잇는 작업이기도 하다. 밤을 새는 이들을 응원하러 온 동료. 푸짐한 닭고기 야식 파티가 벌어졌다. 야심한 밤, 달빛을 받으며 닭다리를 뜯는 기분. 마치 캠핑이라도 나온 듯 유쾌하다. 중간중간에 간식이 필요하고 먹은 다음에 또 보강을 해서 또 열심히 또 작업을 해야지만 또 금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또 사다 줘야 됩니다. 금을 녹이는 순간에 온도가 지나쳤다든가 도가니가 어느 얇은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구멍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 구멍이 나서 금속을 녹이는 게 다 밑바닥에 쏟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루하고 이 탑을 그걸 깨바가지 쏟았다 그래요. 다 잘해놓고서 가다가 넘어져서 깨바가지 쏟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들여다보면서 완전히 녹을 때까지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닭날개인데 이건 상엽이 먹어라. 넌 날개 좋아하잖냐?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얘도 아직 장가를 못 가는 거야. 나도 총각인데 이놈도 총각이야. 사장님도 총각이세요? 그러니 얘는 내가 장가를 보내든 뭐하든 얘는 보내야 될 거 아니냐. 금의 인생을 건 이들에게 과연 금은 무엇일까? 30년 동안 금이 뭘까? 그걸 화두를 놓고 30년이 지나왔는데도 금이 뭡니까? 그는 우주의 낙진입니다. 또 금은 미생물입니다. 인간의 욕망입니다. 근데 나한테 있어서 금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이어도 같은 거야. 이어도라고 하나? 어떤 환상의 섬. 이어도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보일 듯 보이지 않던 것이 금이었다. 늦은 밤 다시 작업이 계속됐다. 숨쉬기도 힘든 열기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 금을 빚는 일은 이처럼 열과 시간을 다스리는 일이다. 끓는 액체를 부어낼 쇠그릇을 달궈주는데 달구지 않은 채 뜨거운 액체를 붓게 되면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달궈진 쇠그릇에 초치를 하는 작업자. 갑자기 불이 붙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 샘물을 벗을 때 나중에 불 때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철이랑 같이 분리를 잘 시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불덩이처럼 붉은 기운을 내뿜는 도가니.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이다. 카메라 좀 멀리 가시죠. 천도가 넘게 달궈진 도가니인 만큼 멀리서도 열기가 전해질 정도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숨조차 멈춘 채 시뻘건 액체를 쏟아붓는다. 갑자기 올라온 열기. 놀란 작업자는 도가니를 놓치고 말았다. 쉽게 부어지지 않는 쇳물. 열기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으며 쇳물과 씨름해야 한다. 붉은 용암처럼 흘러나오는 액체. 이 속에 금이 있다. 쇠그릇에 부어 식히는데 나중에 탈피를 쉽게 하기 위해 망치로 두드려준다. 아, 덥네요. 작업에 열중하던 그의 머리카락은 불에 타 있었다. 워낙 뜨겁다 보니까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그 먹기가 쉬운 게 아니네요. 아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귀한 거 아닙니까? 귀한이만큼 그만큼 힘들죠. 금속 용액은 오랜 시간에 걸쳐 녹여진 만큼 식히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완전히 굳어진 내용. 그릇 안에 덩어리를 빼내기 위해 망치질을 한다.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진 덩어리. 그중 은색 덩어리만 떼어내는데 이는 금을 포함 금속 성분만 모인 것이다.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인코트입니다. 이게 청금 덩어리라고도 하죠. 청금같이 귀하단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청금은 다시 고온에 용해시키는데 이는 납을 비롯해 녹는 점이 낮은 금속들을 기화시켜 금과 은만을 남기기 위함이다. 갑자기 찬물을 받는 작업자들. 뜨겁게 용해시킨 액체를 찬물에 부어 급속 냉각시킨다. 작은 조각으로 굳어지는 용액. 잘게 쪼개져야 금을 분리하기 쉽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과 은을 분리하는 과정. 질산을 넣어 끓이면 은성분은 산화되고 금만 남는다. 질산에 녹여보면 다른 건 다 녹아요. 하지만은 금만 녹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속에서 이제 금은, 동, 연 이걸 다 축출할 수 있지만은 제일 먼저 금부터 축출이 되는 거예요. 위쪽의 푸른색 물은 은용액. 밑으로 가라앉은 것이 바로 금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비커가 깨지고 그 틈으로 빠져버린 금조각. 한숨이 절로 나는데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여기저기 떨어진 금조각을 한데 끌어 모으는데 이런 실수는 금재련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아유, 착잡합니다 지금. 이 과장 이제 그만해.
그만큼 다 회수됐다. 뭘 아까워하지 마라. 모인 금 조각은 붕사를 넣어 불순물을 제거한다. 기다림으로 만들어내는 금. 금을 만들 때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의 영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은 금이라는 것이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도 같아요. 하나의 꽃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원 불멸의 꽃. 태양처럼 오묘한 기운을 발하는 금. 한데 모인 금덩어리는 물에 식힌 후 다시 끓는 물에 넣어 표면에 붙은 더러움을 깨끗이 닦아낸다. 서서히 황금빛 자태를 드러내는 금덩어리. 이 하나 속에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기다림의 시간이 녹아있다. 한 70톤. 70톤의 광물을 농축시켜가지고 그 속에서 뽑은 거지만은 1톤 속에서도 이거보다 더 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집채만큼 쌓인 광석에서 금은 이 정도밖에 없다. 실제 금덩이를 만지기 힘들었던 직원들.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다. 들고 도망가자. 둘이서. 이야 이거 어디 음성 가갖고 우리 맥주나 막 먹자. 이런 거 처음 봤어. 진짜로. 아유 맛나네 이거. 참네. 직접 캔 금이라 더욱 감동이다. 글쎄 저희가 캐고 나를 때는 진짜 몰랐었는데 직접 만들어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진짜. 너무 좋고 날아갈 것 같아요.